오늘도 지난달 동남아 관광 중에 유튜브 채널 책 읽는 문학관을 통해 감상했던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개살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 속 문장들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소설은 한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늙은이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은 뒤 아름드리 살구나무에 둘러싸인 집을 짓고 첩을 들였으나 그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치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아들 또래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와 그녀를 서울집이라고 부릅니다. 형태는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 집안에 가두고 서울집은 점점 불만을 품어갑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는 형태와 그의 지배하에 신음하는 본처와 아들 그리고 첩 서울집을 동정하면서 수군거립니다. 형태는 체면을 위해 무능력한 아들을 돈으로 읍석이지게 앉히고 자신은 면장이 되기 위해 최면장의 비리를 군수에게 고발하는가 하면 그에게 뇌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가 권력을 탐낸 이유는 최면장에 대한 열등감과 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남아프리카 작가 존 쿠시의 소설 야만인을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허영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군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존 쿠시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칭찬에 굶주려 있을 게 분명하다. 여자들을 집어삼키듯 정복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도 모른다. 그는 인간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게다. 그러던 어느 날 형태가 면장 선거운동을 하러 읍내로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과 서울집이 정을 통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기묘한 일이 간간히 생기는 까닭인지 정에 빠진 남녀는 어리석어지는 법일까? 결국 형태는 그들의 밀회를 목격하고 분노합니다. 독재자는 체면이 손상되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집니다. 형태는 독재자답게 아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실신시키고 서울집의 얼굴과 몸에 벌겋게 달군 인두를 지집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은 마을을 떠나고 서울집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죄를 적기로써니 이럴 법이 있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이를 부두득 가는 서울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어리었다. 사지를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고 인두로 얼굴과 다리를 지지대나 그려. 아무리 시골놈이기로서 그런 악착한 것 본 적이 있나? 쟤나 내나 사람은 매일 반 마음은 다 각각이지. 내 이 봉변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형태는 본처와 아들에 대한 배려와 걱정이 전혀 없는 비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소설은 그가 서울집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심리를 묘사하며 끝을 맺습니다. 포악스럽게는 굴었어도 아직도 서울집에 대한 정은 줄줄 헝클어져 그의 마음갈피에 주체스럽게 걸리고 감기는 것이었다. 그 위에 세월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처음에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던 것이 차차 분이 사라졌고 봉욕에 치가 떨리고 몸이 화끈 달던 것이 지금은 그것도 차차 식어가서 그대로 가면 가을에 찬바람이 나돌 때까지에는 분도 풀리고 마음도 제대로 가라앉을 것 같았고 일이 뜻대로 되어 면장으로나 들어앉게 되면 무서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질 듯도 하였다. 다만 서울집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같이 가라앉고 회복될까 하는 것이 의심이었다.
한때의 실책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이 벌어졌던 탓인지 그의 마음을 좀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늘 밖을 그리워하는 눈치를 보아서는 마음속이 심상치는 않은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누운 채 얼굴과 다리의 상처에는 약국에서 가져온 고약을 바르고 일변 보약을 다려 먹도록 시키기만 하고 형태는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서울집에 대한 의욕이 생길 때에는 불현듯이 정이 불꽃같이 타오르며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유연히 솟아올랐다. 그럴 때에는 면장운동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열정이 그를 송두리째 사로잡으며 서울집을 잃는다면 그까진 면장은 얻어해 무엇하노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이 마지막 장면은 192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소설 토니오 크레거에 나오는 한 문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받는 것, 그것은 허영을 채우려는 구역질나는 만족감의 다름 아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나는 부와 권력을 쫓는 일부 천박한 부자들의 속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늘수록 성욕과 권력욕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을 돈으로 사고자 합니다. 소설 속 형태처럼 첫 번째 첩이 도망쳤을 때 자신의 결함과 잘못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째 첩을 들인 후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어 버립니다. 이는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억지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천박한 부자들의 허영과 오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형태처럼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고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결국 일부 천박한 부자들의 삶은 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끝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남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속으로는 더욱 겁쟁이가 되고 겁쟁이는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잔인해집니다. 작품의 제목인 개살구는 이러한 천박한 부자 형태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개살구는 일반적인 살구보다 작고 맛이 시거나 떫은 열매이고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실속이 없는 열매입니다. 작가 이효석은 형태라는 인물이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속 없는 삶을 살며 불안과 허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개살구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현명한 부자들은 자존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지만 천박한 부자들은 열등감과 허영심 때문에 돈을 쓰고 잔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람 따윈 믿지. 난 돈을 믿어 거기하고 정직해. 날 구워 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걸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젊음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조롱이나 하지. 날 부러워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가 하면 둘이 내가 하면 둘. 네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상하.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대단하다. 네. 공포의 대상이네요. 나는
돈의 시로 나의 세금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돈의 시로 나의 개돼지. 나는 돈의 시로 나의 천민들